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를 3배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철강 도시 비츠버그를 방문해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할 예정입니다. 이는 기존 관세 7.5%의 3배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이와 함께 중국 조선업과 해운업에 대한 조사도 시작할 계획입니다. 크래프톤의 자회사인 AI 콘텐츠 스타트업 띵스플로어가 올해 1분기 흑자 달성에 성공했습니다. 띵스플로어의 2024년 1분기 영업이익은 2억 3천만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흑자 전환에 성공한 모습이고요. 같은 기간 매출액도 53억 4천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5.7% 늘었습니다. 한국가스공사의 발전용 개별요금제 천연가스 누적 계약 물량이 400만 톤을 돌파했습니다. 발전용 개별요금제는 가스요금 인하와 천연가스 수급 안정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선진적 제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개별요금제 공급이 늘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스공사의 발전 설비 이용이 증가하게 되는데요. 발전기의 고정 수요가 늘어나면 비용도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가스공사는 개별요금 계약을 통해 향후 10년간 약 1조 원 이상의 가스요금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1부 주식 1타 강사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결국 오늘 우리 시장 코스피 지수는 2,600포인트도 내어주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에서의 이 기준금리 인하가 계속해서 좀 불확실해지고 있고요. 또 무엇보다도 원달러 환율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흐름입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외국인들의 매도세까지도 더해지게 되면서 지수 하방 압력이 더해지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시장 대응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기일수록 열심히 또 시장 공부해 봐야겠죠. 오늘도 저희 방송과 끝까지 함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베스트 트레이딩맨 1부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강사님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종욱 강사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강사님, 우리 시장이 이렇게 좀 밀려나다 보니까 오히려 최근에 크게 관심을 받지 않았었던 뭐 식품주라든지 화장품 이런 테마에서 시세를 보이는 종목들도 나오고 있고 사실 대응이 쉽지만은 않은 것 같은데 네. 오늘 장을 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실까요? 제가 2주 전에, 지난주는 이제 선거로 방송이 없었고 2주 전에 방송에서도 일단 하락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긴 했어요. 근데 뭐 실제로 이제 하락장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 좀 드렸지만 뭐 제 의지와는 관계없이 시장이 또 밀렸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대응들은 뭐 좀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워낙 시장이 좋았다 보니까 좀 조금 반등 주다가 뭐 반등 나오겠지, 예,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일단 저는 지금 가장 큰 문제로 볼 수 있는 건 이제 원달러 환율도 있고 또 국제유가 상승도 아직은 뭐 하락세가 좀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당분간에 이런 고금리는 유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앞으로 시장을 어떻게 그럼 대응해야 되냐 이것이 굉장히 좀 궁금하실 텐데 지금 많이 상승했었던 반도체 업종은 뭐 오늘도 좀 강세를 좀 보이는 반면에 좀 하락을 계속 했었던 다른 그 외 업종들은 또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을 정도로 지금 가는 업종과 가는 섹터들만 상승하는 시장이다 이렇게 좀 보실 수 있는데 좀 긍정적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만은 그럴 내용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오늘 시장도 보시면은 장 초반에 갭상승으로 좀 떴는데 이걸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봉상으로 지금 코스피 지수인데 지금 2,600선도 다시 한번 이탈하면서 2,500선까지 지금 내려오는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61선 자리를 깼었을 때는 상당히 좀 시장을 안 좋게 보는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이런 자리에서도 오늘 아침에 시장이 그래도 상승 출발로 긍정적인 흐름을 좀 보여줬다가 결국에는 종가상으로 하락으로 마감을 좀 했죠. 이때 2시 넘어서 ASML 지금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요 실적 발표가 좀 예상치에 좀 부합하지 못하면서 좀 악재로 받아들였는데 여기 이제 반도체 업종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지수가 좀 약세를 좀 보였습니다. 이때 또 미국 선물 지수가 좀 많이 빠졌는데 그런 건 이미 좀 반영이 돼서 이미 미국 선물 지수는 상승으로 좀 돌아섰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일 우리 시장도 미국 시장이 좀 반등을 해서 올라와 준다면 지금은 2,600선까지는 일단은 지지를 해줘야 됩니다. 이 자리를 지지해줘서 다시 한번 61선 자리를 올라와 주는 게 중요한데 저는 아직까지는 내일 만약에 시장이 반등이 나온다 했었을 때 여기서 양봉으로 크게 끌어올리는 장대 양봉보다는 오히려 좀 십자형 도지 캔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추가적인 하락이 더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외국인들 선물 매도가 어제도 1조 1천억 원이 나왔고 오늘도 거의 5천억 가까이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이 외국인들의 이 파생 포지션이 하방으로 베팅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반등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이 지수가 2,500을 깨고 내려가냐 그렇게 보진 또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두 번 정도에서 하락이 나왔을 때는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그 반등이 나온 이후에 시장이 다시 한번 정고점을 돌파하는 상승일지 아니면 전 저점을 깨러 내려가는 하락일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 지수는 좀 짧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도 제가 지난 방송에서 말씀 좀 드렸을 때 2주 전에 방송을 드렸을 때 일단 고점에서 이렇게 하락하는 폭만큼은 예상을 좀 어느 정도 하고 있다라고 말씀 좀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고점을 한번 대비해서 봤었을 때 지금 820포인트 정도까지는 그때 한번 내려갈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도 만약에 이제 833포인트에서 마감했지만 말씀드린 대로 내일 만약 시장이 미국 시장이 좀 하락으로 마감한다. 지금은 이제 선물지수는 상승 중에 있지만 장중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지금 만약에 내일 우리나라 시장이 갭으로 빠져서 820포인트 부근에서 시작을 해준다면 차라리 개파락한 이후에 양봉으로 전환되는 시장이 더 낫다라고 보여지는 게 하방에 대한 강한 신호가 나와야 돼요. 오늘도 어설프게 지금 지수가 살짝 뜨고 나서 밀렸기 때문에 음봉 마감했기 때문에 더 안 좋아요. 차라리 내일 아침에 시가 갭으로 밀려서 이거를 받아주는 물량이 있는 상황을 좀 보는 게 낫거든요. 그래서 지금 좀 안타까운 얘기겠지만 지금 신용잔고 물량도 좀 다시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신용잔고 물량이 어느 정도 좀 빠져나온 자리에서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해서 이번 주까지는 좀 약세장을 좀 보일 수 있으니까 신규 매수를 노리시는 분들은 코스닥 차라리 물려도 820포인트 자리 부근에서 물리고 차라리 버티면 올라올 수 있는 구간 그렇게 한번 노려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네, 안 그래도 2주 전에 우리 강사님께서 시장이 밀릴 수 있으니 이에 좀 잘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우리 시장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강사님과 계속해서 공부를 하신 분들이라면 이런 하락장에서도 대응이 굉장히 유연하셨을 것 같은데 이런 시황들 나도 잘 꾸준히 챙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매주 수요일 우리 강사님의 시황을 좀 잘 시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강사님 시장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저희가 돌파구가 있어야 되잖아요. 오늘 준비해 주신 강의의 주제가 어떻게 될까요? 네, 저 2주 전에 나와서 제가 하락장을 대비할 수 있을 만한 테마에 대한 강의를 드렸죠. 거기에 이제 대부분 지금 상승하고 있는 유가상승주라든지 식량 관련주라든지 여러 테마들을 다 알려드렸습니다. 금융주 쪽에서는 제주은행 이런 것도 다 그 시간대 알려드렸는데 그러면 이제는 좀 봐야 될 업종 중에 하나가 또 고환율이기 때문에 고환율에 맞는 공략할 수 있을 만한 종목들과 업종들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고환율 수혜주 관련해서 강의를 준비해 주셨다라고 하니까 강의는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고요. 저희는 다음 코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검색한 검색 상위 종목들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시장에서 화제가 됐었던 오늘장 하스탁5 종목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장 하스탁5 종목들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우선은 DIT는 상한가 마감을 보였고요. 로보티즈는 LG전자 관련한 뉴스가 나오면서 또 힘을 받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자, 우선은 종목들 종가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종가 기준으로 이 DIT는 상한가 풀리지 않으면서 마감이 된 모습이고요. 플레이디가 11%대 그리고 우리기술투자는 8% 넘는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어서는 종목들 장중 주가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먼저 제이시스 메디칼부터 살펴볼 텐데 이 탄력이 계속해서 확대가 되면서 마감이 된 오늘장의 흐름이었습니다. 국내 미용 의료기기 업체들이 규제 장벽이 비교적 높은 중국 시장에 진출하는 데 이어서 수출 영토를 급속도로 좀 확대를 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미용 시장 규모가 큰 국가에 빠르게 진출을 하고 있는 만큼 업체들이 계단식 성장을 이뤄낼 수 있겠다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이 같은 분석에 또 힘을 받는 모습 포착됐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기술투자 살펴볼 텐데 4년에 한 번 돌아오는 비트코인 반감기를 앞두고 비트코인 가격의 기류가 심상치 않은 상황이라고 하죠. 이로 인해서 비트코인 전망을 두고도 전문가들의 의견이 다소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내 관련주들도 희비가 좀 엇갈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기술투자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 탄력이 계속해서 확대가 되면서 8% 넘는 오름세를 기록해줬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지금 최대 실적이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받고 있고요. 메모리 전공정 투자 재개에 따른 수혜도 기대가 된다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힘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상한가 풀리지 않으면서 마감이 된 모습이었고요.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로보티즈가 자체 개발한 개미라는 이 자율주행 로봇을 올해 하반기부터 LG전자에 공급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장에서 장중에 강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다만 탄력은 다소 둔화가 되면서 7%대 상승 마감을 보여줬고요. 자, 이어서 마지막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틱톡이 한국에서 대규모 인력 채용에 나선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틱톡의 국내 진출 소식에 플레이디가 광고 수혜주로 묶이면서 또 힘을 받는 모습이 포착이 됐고요. 오늘 장에서 11% 넘는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장 핫스탁5 종목들이 공개가 됐고요. 이어서는 우리 강사님과 함께 한 종목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님, 네. 오늘 장 핫스탁5 종목들이 나와 있는데 우선 이 DIT가 상한가 네. 마감을 보였는데 마침 또 우리 강사님께서 봐야 된다라고 짚어줬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보유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우선 DIT부터 분석 한번 도와주실까요? 네,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종목 중에서 이제 상한가 들어간 유일한 종목이 DIT입니다. 좀 반도체 업종이 강하긴 해요. 오늘 그 와중에 시장 중에서는 반도체 업종 중에서 가장 강했던 종목이 DIT인데 예전에 제가 한번 방송 2월 달에 한번 추천을 좀 드렸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레이저 어니징 장비 기술 가지고 있는 종목인데 대표적으로 이제 이 납품하는 회사가 SK 하이닉스예요. 그리고 삼성전자 쪽에서는 레이저 어닝 쪽으로 이오테크닉스가 있는데 일단 시총적인 면에서는 좀 이오테크닉스라든지 뭐 한미반도체 이런 쪽에 비해서는 좀 작은 회사라서 한번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해서 좀 공략을 했었던 종목인데 또 한동안 좀 계속 박스권을 좀 많이 만들다가 오늘 좀 상한가를 들어가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오늘 증권사 리포트에서 긍정적인 내년 실적을 전망하면서 좀 호재로 좀 받아들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좀 급등이 좀 나왔었는데 일단 뭐 보유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시장이었고 일단 이 차트를 보면서 이 앞으로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을 좀 관심 있게 본 거는 작년 말부터 좀 관심 있게 좀 봤었는데 역시나 좀 차트를 한번 길게 봤었을 때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고 있었던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뭐 반도체 업종이 다 이렇게 작년 말부터 그렇게 흐름이 좀 좋았었는데 올해 초에 좀 어느 정도 박스권을 좀 만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박스권 자리를 한번 좀 뚫어줬을 때 긍정적인 한번 시그널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었는데 다만 좀 중간중간마다 이렇게 한 번씩 돌파가 나왔을 때 밀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하단에 대한 지지를 좀 잘 받아주면서 오늘 좀 상한가를 좀 마감했습니다. 오늘 거래 대금을 봤었을 때 한 1,000억 정도 서졌거든요. 그래서 아마 내일도 아마 시초가에 갭상승으로 좀 떠서 시작할 수 있는데 일단은 지금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제가 뭐 오늘 특징주로 많이 갖고 나오지 않은 이유는 뭐 지금 말할 거는 반도체밖에 없어요. 그래서 IT 쪽에서 이제 AI는 반도체밖에 없는데 테슬라를 좀 보시게 되면은 지금 계속 2차 전지 쪽도 그렇고
안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잖아요. 근데 작년만 하더라도 2차 전지와 테슬라의 주가가 거의 뭐 하늘을 그냥 뚫고 올라가듯이 올라갔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은 엔비디아가 추가적인 더 상승이 나올 수 있을지는 지금 시장에서는 한번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물론 이제 반도체 밖에 지금 볼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을 공략하는 건 맞지만 여기서 이제 길게 끌고 갈 수 있느냐 이거는 좀 이제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을 때는 보유하신 물량을 좀 어느 정도 현금화 하시면서 좀 끌고 가보는 전략이 좋지 여기서 신규 매수로 내가 신고가이기 때문에 따라가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좀 리스크가 크고 수익 대비 손실이 더 커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좀 반도체 업종도 좀 쉬어갈 때가 왔습니다. 반도체가 안 간다는 게 아니고 쉬어갈 구간이 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현금화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요. 이게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더 나왔을 때는 이제 비중 축소를 하시면서 가는 전략이 좋고 신규 매수를 노리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오늘 여기 박스권 상단을 뚫어주는 자리 25,000원 구간 정도를 다시 한번 좀 내려왔을 때 이런 자리에서 지지를 확인하고 매매하시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우선 DIT 같은 경우에는 신규 매수는 지금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보유하신 분들의 영역이라고 하니까 이 점도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살펴봐야 되는데 저는 강사님 출연하는 날이면 제가 종목을 고를 수 있어서 너무 좀 신이 나요. 그런가요? 네, 우리기술투자도 네. 우리 전문가님께서 유일하게 또 이 비트코인 관련한 이야기를 세세하게 좀 짚어주시는 편이시는데 궁금하거든요. 네. 우리기술투자를 좀 저희가 어떻게 전망을 해봐야 될까요? 일단 뭐 비트코인 가격이 그래도 생각보다 많이 안 빠졌어요. 지금 한 9,800만 원 정도 시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데 다른 상품들, 그러니까 주식에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뭐 디지털 금인데 왜 이렇게 뭐 빠져요? 금 가격은 올라가는데 비트코인은 이렇게 빠져요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 반감기가 오기 전에는 이제 채굴을 하는 이런 업체들이 지금 매도하는 경향도 있고 물론 또 시장이 또 안 좋은 부분도 있습니다. 미국 시장이 좀 빠지면서 거기에 따른 좀 하락이 나온 것도 있지만 지금 홍콩에서도 이제 ETF를 승인했죠. 비트코인 ETF를 승인했기 때문에 그럼 홍콩이 그렇게 큰 시장이냐? 예, 큰 시장입니다. 중국계 자금이 다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은 일단은 이 비트코인을 거래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거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합법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생겼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비트코인을 중국에서까지 이미 뭐 부자들은 많이 갖고 있어요. 원체 뭐 돈이 많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중국에서도 알게 모르게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중국계 자금이 좀 들어왔었을 때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거기다가 반감기까지 지났을 때 항상 역사적으로 반감기 이후에는 비트코인이 급등했기 때문에 올해 2억까지 간다라고 2억에서 3억까지 간다라고 전망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뭐 저는 이제 코인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는 아직 생각을 해보진 않았지만 앞으로 이 비트코인이라든지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이 좀 늘어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뭐 반감기 이후의 시세를 한번 더 봐야겠지만 일단 뭐 ETF 승인이 나고 나서 그렇게 크게 시세가 나오진 않았는데 유일하게 오늘 우리기술 투자만 좀 상승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대응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ETF 승인이 나고 나서 예전에 한번 코인 가격이 1억을 돌파했었을 때 이렇게 크게 한번 시세를 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 거래량이 증가하거나 이랬을 때는 고점에 대한 조심을 하셔야 되는 게 이 종목의 특징이 뭐냐면 비트코인 가격이 새벽에 많이 바뀌어요. 우리나라 시장 장 열릴 때 변동성이 나오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장 끝나고 나서 밤 뭐 10시라든지 12시, 1시 이럴 때 좀 시세가 크게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했었을 때 그 다음날 아침에 갭상승 으로 뜨고 만약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했다 그러면은 바로 개파락으로 밀리는 그런 모습을 좀 많이 보여주기 때문에 띄엄띄엄 공간이 많이 비어 있거든요. 그만큼 매매 자체가 좀 어려운 종목이기도 합니다. 장중에 좀 대응하기가 어렵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한 300억대의 거래 대금이 좀 터져주면서 하방에 대한 지지. 그러니까 직전에 이렇게 저항대 구간을 만들었었던 자리들이 있잖아요. 이런 자리들이 이제 저항대라고 합니다. 가격을 돌파하지 못했던 자리를 돌파했었을 때는 이런 자리가 이제 또 지지선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런 자리 8,000원대 구간을 잘 지지해 줬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21선 자리를 안착해서 추가적인 상승을 한번 노려볼 수 있는데 결코 이제 비중을 좀 많이 실어서 매매할 종목은 아니고요. 만약에 8,000원 자리를 손절 라인으로 잡고 한번 내가 좀 트라이 한번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비중을 좀 낮게 한번 공략을 해보셔도 좋은데 8,000원 자리 내려왔을 때 이탈을 했었을 때는 아마 좀 투매 물량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짧은 관점으로 한번 공략을 해보셔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릴게요.
네, 대응이 쉽지만은 않은 종목일 것 같은데요. 그래도 손절 라인을 8,000원으로 잡고 적은 물량으로 한번 시도를 해보는 것도 좋겠다라고 이야기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살펴볼 텐데요. 자, 다음으로는 궁금한 게 로보티즈가 또 궁금합니다. LG전자 관련한 소식이 좀 나오면서 힘을 받았는데 로보티즈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로보티즈뿐만 아니라 이제 로봇주들이 최근에 많이 좀 조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로봇주가 좋다라고 해서 샀는데 왜 이렇게 못 가요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좀 많으실 겁니다. 근데 로봇주가 실적이 쉽게 개선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2차 전지나 이런 뭐 전기차 관련주 쪽이라든지 이런 쪽은 시세를 받아서 많이 가는데 이제 미래에 우리가 이제 써야 될 것들이겠죠. 2차 전지라든지 아니면 뭐 전기차, 자율주행차 뭐 이런 쪽은 다 쓰는데 로봇은 왜 생각보다 좀 매출이 안 나오냐면은 실제로 이게 좀 많이 쓰이는 것처럼 쓰이는 쪽이 별로 없어요. 이런 그 휴머노이드 로봇이나 자율주행 로봇 같은 경우에는 거의 쓰이는 경우가 없고 대부분 다 이게 스마트 팩토리 쪽으로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기계, 공업용으로 많이 들어가지 우리가 이제 평소에 쓰이는 이런 뭐 서빙 로봇이라든지 이런 거는 대부분 이제 중국에서 많이 가져옵니다. 저렴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로봇들이 이제 상용화가 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당장 매출 자체가 크게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업종이 아니다 보니까 당장은 좀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도 이제는 이제 로봇 산업 관련해 가지고 우리나라 제품 써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투자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올해가 좀 지나고 나서 내년 정도 됐었을 때 조금씩 로봇 관련주들도 다시 한번 반등의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해서 일단 로봇주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 말씀 좀 드렸고요. 로보티즈 한번 좀 보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긴 흐름으로 봤었을 때 저점 구간에서 반등이 좀 나올 수 있을 만한 구간에서는 나온 게 맞습니다. 그래서 2만 원 자리까지는 잘 안 깨지고 좀 버텨줬던 종목인데 그렇다고 상승 모멘텀이 없었는데 오늘 2대 주주 LG전자에서 우리 같이 한번 또 로봇 한번 개미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얘기가 좀 나온 건데 실제로 제품이 뭐 공격적으로 들어간 것도 아니고요. 그냥 좀 시제품 정도로만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실제로 뭐 많이 돌아다니게 되거나 뭐 이제 길거리에서 많이 보게 되면 그때는 이거는 정말 상용화돼서 써먹을 수 있겠구나. 근데 아직까지 이런 법률적인 부분도 그렇고 좀 통과해야 될 것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이겨내고 올라오려면 좀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오늘도 보시면은 이 차트가 역배열이잖아요. 이런 역배열인 경우에는 여기 앞선 매물대에 좀 물려 있는 물량도 있죠. 이런 물량들 딱 요 보시면은 이 직전에 거래가 많이 됐었던 이런 가격대까지만 올라왔다가 싹 밀렸어요. 그래서 이런 자리를 이제 뚫고 올라가려면은 강한 거래 대금이 좀 필요하거든요. 이거를 다 여기서 물려 있었던 물량들을 다 받아주고 올려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거래 대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거래 대금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조금 더 로봇 관련주 가지신 분들은 시간을 좀 두고 여유를 두고 보셔야 될 것 같고 로보티즈도 만약에 내가 이 종목을 관심 있게 보고 싶다. 나도 LG전자의 뭐 기술력을 믿는다 하시는 분들은 로보티즈의 기술력을 믿는다 하시는 분들은 최소 28,000원 정도까지는 올라와서 안착을 하는 모습을 좀 본 다음에 공략을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으니까요. 일단은 보유하신 분들은 조금 더 기다려 주시고 또 신규로 노리시는 분들은 28,000원 정도의 안착을 좀 보신 다음에 매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신규 매수를 좀 희망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28,000원까지 반등을 기다렸다가 지지해주는지 여부를 먼저 체크해보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들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다음으로 궁금한 종목은 플레이디가 좀 궁금합니다. 오늘 광고 마케팅 관련한 종목들이 시세가 나오기도 했고 틱톡 관련한 이슈도 나왔는데 이 종목을 저희가 좀 타이밍을 노려봐야 될지 궁금한데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뭐 중국 관련된 기업들을 그렇게 썩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네. 좀 중국 상장주들도 있긴 한데 우리나라에 그런 종목들도 썩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그래서 중국하고 연결돼 있는 기업들 자체에서도 이게 뭐 확실하게 중국이 좀 투명하지가 않아요. 기업들 자체도 실적이나 뭐 영업이익 이런 게 좀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관련된 기업들이 있다 하더라도 관심 있게 안 보는데 일단 틱톡이 우리나라 와서 뭐 이제 광고 사업을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플레이디가 오늘 급등했었는데 뭐 차트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윗꼬리를 달고 좀 밀렸어요. 아침에 급등했다가 좀 바로 밀렸는데 일단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으려면은 확실하게 매출이 좀 나와주는 걸 좀 확인해야 되고 확실히 우리나라 와서 광고를 하는 걸 보고 나서
매수를 하셔도 늦진 않습니다. 아침에 슈팅 나왔다가 고점에서 계속 물량을 좀 줄여가면서 털어가는 모습이었고 시간 외로도 밀렸거든요. 그래서 플레이디 같은 경우는 시총 자체도 1,000억이 좀 안 되는 기업인데 일단 이런 종목들은 좀 공략하시기가 좀 까다로워요. 예, 시총도 작고 차트적인 면에서도 진짜 저점이긴 한데 일단 오늘 좀 같이 상승했었던 이런 모바일 광고 쪽 기업들이 대부분 실적적인 면에서도 아직 확신이 좀 드는 종목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차트적인 면에서는 지금 21선 자리까지는 안착을 했는데 시간외로 많이 밀린 걸로 봐서는 좀 당분간 또 쉽진 않을 것 같고 틱톡이 우리나라 이제 정말 와서 사업부를 열고 거기에 따라서 광고가 나오는 걸 보고 그러고 나서 이제 진입하셔도 늦진 않은데 저는 일단 중국에 관련된 기업들은 이렇게 썩 좋아하진 않아서 그렇게 권해드리고 싶진 않지만 그래도 공략을 해보고 싶고 내가 이 종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최대한 일단은 반등 시에는 정리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우리 강사님께서는 언제나 이 종목별 좀 호불호가 확실하신 것 같은데요. 만약에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반등을 줄 때 좀 종목 교체를 고려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이시스 메디칼이 좀 나와 있는데 의료기기 관련한 종목인데요. 이 종목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제이시스 메디칼 같은 경우 최근에 이제 의료기기가 좀 저는 소리 없이 강한 좀 업종이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일단 주목을 많이 받는 업종이 있는 반면에 그냥 누구나 잘 모르는데 이거 어디서 내가 쓰고 있는 제품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고주파 치료기 같은 거는 제가 잘 쓰이진 않는데 저도 이제 엘리베이터라든지 이제 밖에 지나다니면서 이제 광고 같은 거 봤었을 때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주파 치료기 같은 게. 근데 피부 미용이 굉장히 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얼굴을 성형을 하는 것보다 오히려 저는 피부가 더 좋은 사람이 더 미인이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물론 저는 아닙니다. 그래서 좀 관리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관리가 이제 이제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드라마라든지 이런 그 연예인들을 보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또 동양인치고도 피부도 좋고 하얗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이런 연예인들이 쓰는 화장품이라든지 미용 의료기기 광고에 나오는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매출도 좀 괜찮고요. 제이시스 메디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FDA에서 승인을 좀 받았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지금 판매가 좀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차트를 좀 봤었을 때 저점에서부터 좀 많이 올라왔거든요. 8,000원대에서부터 지금 벌써 11,000원대까지, 12,000원대까지 좀 올라왔거든요. 최근에 거래 대금도 증가하고 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리 없이 강한 종목들이 지금 의료기기입니다. 이게 해외 쪽에 매출이 있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고환율에 대한 수혜도 볼 수 있고요. 지금 매출도 계속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혹시나 내가 시장에 관계없이 지금 시장이 지금 굉장히 많이 밀렸음에도 불구하고 차트만 봤었을 때는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를 거꾸로 뒤집어 놓은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만큼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좀 다 갈 자리는 남지 않았나. 하지만 오늘 좀 8% 급등이 좀 나왔기 때문에 하루 이틀 정도는 좀 기다려 보셨다가 조금씩 매집을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그래서 미용 의료기기 제이시스 케미칼 아니더라도 미용기기 의료 관련주 쪽을 한번 체크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소리 없이 강하다라고 말씀해주신 마지막 종목까지 이야기 들어봤고요. 이렇게 오늘장 하스탁5 종목들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는데 이런 분석들, 전략들이 도움이 많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매주 수요일 우리 강사님 방송 놓치지 마시고 꼭 시청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는 다음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제는 본격적으로 오늘의 일타 강의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강사님, 최근에 우리 시장에서 고환율이 좀 부담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고환율 수혜주 관련해서 또 강의를 준비해 주셨다라고요. 자, 그렇다면 강의 지금 바로 시작해 주실까요? 네, 지금 환율이 어제 이제 1,400원을 찍고 오늘은 또 외환 당국이 좀 구두 개입을 해서 좀 조정을 좀 받은 모습을 좀 보여줬어요. 그래서 일단은 당분간은 좀 계속 이 고환율이 유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물론
고환율이 지금 1,400원을 찍은 게 거의 한 뭐 10여 년 만에 3번 정도 있었는데 첫 번째는 이제 IMF 때 한번 찍었었고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 때 한번 찍었었고 이제 최근에 또 다시 한번 찍었습니다. 물론 뭐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워낙 지금 인플레이션이 좀 강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지금 미국에서는 금리 인하 시점을 지금 계속 좀 뒤로 미루고 있고 횟수도 뭐 지금 3번에서 뭐 2번, 1번 이제는 금리 인상설까지 나와줄 정도로 계속 고금리가 유지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이제 좀 환율이 좀 계속 따라서 계속 상승하고 있다라는 점. 뭐 일단 정부에서는 구두로만 이제 뭐 지금 어느 정도 제한을 좀 뒀기 때문에 앞으로의 흐름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보시면 미국 차트를 좀 봤었을 때 화면 보셨을 때 이게 뭐냐면은 미국의 10년물 국채 수익률이에요. 그러니까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3을 내려가면서 3%를 내려가면서 이제는 2%대까지 내려가면서 이제 금리 인하 시점이 올 것이다라고 이제 다들 기뻐하면서 환호를 했지만 지금 보시면 다시 한번 점점 전고점을 뚫고 올라가서 지금은 4.6까지 올라갔습니다. 여기서 6.5까지 올라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거는 뭐 그냥 뭐 시장을 좀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이 얘기하는 거고 저는 이제 요 정도 선에서 어느 정도는 유지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당분간은 유가도 그렇고 지금 원자재 가격도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불안 심리가 많은 건 불안 심리가 높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좀 벌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그러면 어떤 종목을 공략을 해야 될지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근데 원달러가 올라갔는데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이 뭐냐 이걸 좀 먼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대표적인 업종은 자동차와 조선업이에요. 그러니까 자동차와 조선업은 대표적으로 우리들이 수출 효자 뭐 업종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왜 이런 쪽에 수혜를 볼 수 있느냐? 예전에 이제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우리가 물건을 팔았을 때 외국에서 수출했었을 때는 원화로 받는 게 아니고 달러를 받죠. 그래서 물건을 팔았을 때 달러를 받았는데 옛날에 1달러에 뭐 1,300원이 했었던 뭐 시기에서 지금은 이제 1,400원이니까 똑같이 1달러를 받았는데 예전에는 1,300원이었는데 지금은 1,400원이 됐어요. 그래서 내가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도 100원을 더 번 거죠. 그러니까 영업이익적인 면에서 증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이제 원자재를 수입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손실이겠죠. 똑같은 가격을 주고 사는 게 아니고 달러를 줘야 되는데 옛날엔 1,300원 주고 사왔던 거를 1,400원 주고 사왔어야 되니까 수입하는 업체에서는 손실이 날 수밖에 없고 반대로 수출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경쟁력이 있고 영업이익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 이래서 고환율 종목들이 지금은 조금 유리할 수 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이거를 설명을 해드린 거고요. 자. 일단 첫 번째 종목을 봤었을 때 화장품 업종을 보셔야 돼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뭐 대표적인 수출 종목, 지금 조선업종과 자동차 업종은 또 큰 업종이기도 하고 많이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아까 뭐 미용 의료기기처럼 소리 없이 좀 강한 업종들 한번 좀 볼 텐데 첫 번째 종목은 실리콘2입니다. 뭐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종목이고 지금 시장에서도 강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보여드린 거고요. 이 회사 지금 뭐 지금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고 이런 거 좀 복잡한 숫자들을 다 설명해 드리긴 어려우니까 일단 수출 비중을 봤었을 때 지금 내수 소비대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걸 좀 보실 수가 있어요. 대부분 7, 80%가 지금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입니다. 그래서 화장품 업종 중에서도 상당히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종목 실리콘2입니다. 자, 차트를 봤었을 때 지금 최근에 3월 달 들어와서도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계속 신고가 자리를 뚫어주고 있습니다. 올해 초만 하더라도 계속 좀 박스권을 좀 못 벗어나 했는데 지금 3월 달 들어오면서 박스권 상단 뚫어주면서 여전히 좋은 흐름.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이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이라면은 충분히 더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여전히 뭐 음봉이긴 하지만 지금 1%대 상승이 좀 나와주면서 여전히 좀 강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잘 알다시피 그 화장품 같은 걸 이제 통합으로 뭐 만들어서 그 온라인 쪽으로 유통하는 회사거든요. 뭐 그 포타 사이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 따라서 좀 많은 제품들이 여기서 200개 넘는 나라에 뭐 500개 넘는 제품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화장품주에서는 좀 가장 좀 매력적인 종목이 아닌가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서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종목은 자 여기서 VT입니다. VT도 역시나 최근에 지금 이
그 화면을 보시면은 이 위쪽에 상단에 수출과 내수가 있는데 비교해 봤을 때 이제 기초 클렌징, 뭐 메이크업 기타 이렇게 있는데 제품만 봤었을 때도 훨씬 더 지금 매년 연간 지금 매출도 급증하고 있고 해외 비중을 봤을 때 국내 쪽은 그렇게 크게 증가하지 않지만 해외 쪽은 굉장히 좀 많이 증가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VT도 지금 상황에서는 굉장히 좀 봐야 될 업종으로 좀 말씀 좀 드릴 수 있고 일단 VT 차트를 한번 또 보면서 공략 자리를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할게요. 역시나 VT도 장기간의 박스권 자리를 만들어주고 있는 종목인데 아까 이제 실리콘투와 좀 달리 좀 최근 시장의 하락에 의해서 약간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만은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박스권 자리를 좀 뚫어준다라고 했었을 때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이 종목은 잠시 후에 제가 다시 한번 좀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다음 종목으로 좀 넘어가서 자, 이번에 좀 미용기기 관련주 쪽을 보여줘야 될 건데 아까 이제 제이시스 케미칼도 좀 말씀 좀 드렸지만 또 비올이라는 종목도 역시나 미용 의료기기 관련주 쪽인데 역시나 이 그 수치를 봤었을 때, 자, 수출 비중이 훨씬 높죠. 내수가 지금 수출 대비해서 9대1 정도의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조건 뭐 이게 고환율에 따른 뭐 종목을 무조건 사야 된다 이런 건 아니지만 만약에 환율이 계속 이렇게 유지가 된다라고 했었을 때 확실히 고환율 이 종목들이 수혜를 볼 수가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업이익이 훨씬 더 좋아지기 때문에 물론 기업들마다 무조건 매출이 수출 매출이 높다고 좋은 건 아닌 게 이거를 뭐 외국에서 무조건 판다고 해서 달러만 받는 게 아니고 원화를 받는 기업들도 있긴 해요. 그래서 그런 건 좀 선별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수출 비중 높은 종목들을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이런 종목들 중에서 내가 이 종목을 한번 공략을 해봐야겠다. 내가 이 종목은 어디서 봤는데 잘 팔린다더라.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는 한번 공략을 해봐도 좋을 것 같아서 좀 말씀 좀 드리는 거고요. 자, 비올도 한번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알려드리는 거는 공략 타점이나 이런 걸 한번 좀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자, 일단 비올도 보시면 지금 시장에서 좀 약간 밀리긴 했습니다. 4월달 들어서 밀리긴 했지만 그 전의 시세는 훨씬 더 좋았었고요. 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직전의 저항대 라인을 뚫어주는 구간이 여기 구간들이 대부분 이제 지지하는 구간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일단 하방에 대한 지지는 한 7,000원대에서 잘 받았는데 여기서 이제 저항대 라인 10,000원대 구간이 될 수 있어요. 자, 이런 자리를 일단은 뭐 간당간당하게 좀 잘 버텨주고 있는 모습이긴 하지만 지금 뭐 실적 부분이라든지 또 원달러 환율이라든지 이런 점을 봤었을 때는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이전에 한번 거래 대금이 크게 터진 적이 있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크게 터졌는데 지금 고점에서도 뭐 그렇게 많은 거래량이 나온 것도 아니고요. 지금 조정받았을 때도 거래 대금이 그렇게 많이 나온 편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따졌을 때 그럼 여기서 매수했었던 물량들이 아직은 빠져나가는 흔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실적적인 면이나 좀 여러 가지 호재성 내용들도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 그래서 저는 미용기기라든지 뭐 화장품 관련주 쪽은 지금 시장에서는 포트에 한 종목 정도는 담아봐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요. 자, 다음 종목을 봤었을 때 이제 삼양식품입니다. 삼양식품인데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지금 식품주죠. 그래서 일단 라면 불닭볶음면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지금 화면을 좀 작게 했네요. 자, 여기서 예.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수출이 훨씬 더 지금 많죠. 내수보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팔리는 라면보다 외국에서 팔리는 라면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비교해 봤었을 때 농심하고 비교해 봤었을 때는 농심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내수가 더 많은데 지금 확실히 많이 팔리는 건 불닭볶음면이라는 거죠. 저도 이렇게 많이 팔릴지 몰랐습니다. 이거 보면서 알았는데 지금 그래서 삼양식품과 농심 차트를 한번 비교해 보시면은 확실히 좀 차이가 나실 거예요. 지금 삼양식품 차트를 한번 봤었을 때 자, 보시면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계속 신고가 자리를 뚫어주고 있어요.
보시면 저점을 참 잘 지지한 이후에 직전에 박스권 자리 뚫어주면서 지금 계속 신고가 자리를 돌파하는 반면에 지금 농심 같은 경우에는 전혀 좀 그런 모습은 아니거든요. 농심 차트를 한번 보셨을 때 지금 계속 저점에서 횡보하고 있지 돌파를 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원달러 환율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지금 해외 매출이 좀 잘 나오고 있다는 점, 실적적인 면에서 확실히 지금은 라면주 중에서는 농심보다는 삼양식품이 더 좋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실 수 있고, 뭐 물론 지금 당장 이렇게 신고가 자리에서 공략을 하시기는 좀 어려우실 수는 있어요. 좀 부담스러우실 수는 있는데, 만약에 이런 종목들이 좀 조정을 받는다 그랬을 때는 아까 이제 말씀드린 이런 자리들, 직전에 이렇게 강하게 저항대 역할을 했었던 자리들이 좀 내려왔을 때 이런 자리들이 한번 공략할 수 있을 만한 타이밍인데, 이런 자리들을 한번 22만 원에서 22만 5천 원 정도 이렇게 내려왔을 때는 한번 공략을 해봐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종목을 하나 좀 제가 뺐는데 그 농심 전에 한 종목을 클래시스가 있어요. 클래시스 역시 지금 미용기기 의료 관련 미용기기 관련주인데, 역시나 이제 수출하고 내수 좀 비교해 봤을 때 좀 잘 안 보이실 텐데, 여기서 좀 제가 이렇게 좀 체크해 드릴게요. 여기 부분을 보셔야 돼요. 여기 부분을 보셔야 되고, 거의 한 2배 정도 차이 납니다. 내수와 수출이 한 2배 정도 차이 나는데, 뭐 미용 의료기기는 아까 좀 계속 설명을 해 드렸으니까 일단 차트만 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할게요. 클래시스도 보시면은 지금 시장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전혀 이 시장 대비 좀 약세를 보이지 않고 잘 견뎌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일단 뭐 저점을 일단 잘 지지해주고 있다라는 점, 이런 건 일단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고, 다만 이제 고점을 좀 뚫어주기 위해서는 직전에 한 4만 원대 위에 4만 3천 원 정도 되는데, 이런 자리를 뚫어주기 위해서는 거래 대금이 좀 증가해주는 모습이 좀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클래시스가 약간 좀 부족해 보입니다만은, 그래도 뭐 시장 대비 안정적인 흐름을 좀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어디서 좀 많이 봤다, 넷클래시스 제품 쓰는데 이거 괜찮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도 한번 좀 접근해서 매수 관점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는 풍산입니다. 방산 테마 중에서는 뭐 LIG 넥스원이라든지 뭐 현대 로템이라든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뭐 수출 많이 한다 하지만 실제로 이제 내수 쪽으로 좀 매출이 더 많고, 오히려 수출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수출이 없는 건 아니지만 내수 쪽이 조금 더 많고요. 그렇다고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오늘 이제 말씀드리는 이 강의 주제가 내수 쪽보다는 수출 쪽 비중이 많은 기업을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달러 환율이 올랐을 때 그래도 매출이 좀 더 증가할 수 있는, 영업이익이 증가할 수 있는 좀 확률이 높은 기업들이니까 이 종목들을 한번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다라고 설명해 드리는 거지, 뭐 다른 방산주가 안 좋다 이런 걸 설명해 드리는 건 아니에요. 자, 풍산은 뭐 대표적으로 또 구리 관련주로도 알려져 있죠. 우리가 이제 소총,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아시겠죠? 총을 쏠 때 그 탄피 같은 게 이제 다 구리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구리 관련에 대해서 구리 가격 상승에 대한 수혜도 볼 수 있지만, 역시나 이제 수출,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내수와 수출이 거의 비슷한데 수출이 조금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물론 이런 탄피만 하는 게 아니고 동박 관련해서도 구리, 뭐 판 이런 것도 다 매출로 잡히기 때문에 그냥 대표적으로 방산 테마로서도 엮일 수 있다는 걸 알려드린 거지, 꼭 방산으로만 보시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차트만 좀 짧게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풍산도 지금 차트 괜찮죠? 구리 가격 상승도 있고 방산 테마 최근에 흐름도 괜찮았었고, 말씀드린 대로 수출 이런 부분도 좀 영향을 좀 줄 수 있다라는 점. 오늘 시장에서도 2.9% 정도 상승을 했고요. 일단 다시 한 번 정도 상승은 나올 수 있지만 일단 여기서 정고점 자리 부분 정도 왔었을 때는 좀 차익 실현 나올 수 있고, 여기서 물려 있는 분들이 좀 빠져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만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시간 관계상 좀 종목을 많이 설명을 못 해드리는데 DNC 미디어까지만 좀 짧게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웹툰 관련해서 미국 쪽 매출이 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서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DNC 미디어고요. 전자책, 그러니까 웹소설보다는 확실히 이제 웹툰 관련주 쪽으로는 수출이 더 많습니다. 웹소설은 내수 쪽이 많지만 이 만화 쪽, 웹툰 쪽은 수출이 2배 정도 더 많아요. 근데 이거를 환율 수혜라고 보기가 조금 어려운 게, 매출이 그렇게 엄청 많이 증가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알고만 계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차트 지금 보면은 오늘 좀 거래량이 좀 들어오면서 반등을 좀 했는데 역시나 역배열이다 보니까 이전 앞전에 대한 저항대 맞고 좀 떨어졌거든요. 근데 조금 시간을 좀 두고 보셔서 이제 반등해서 61선 자리나 이런 자리를 안착했을 때는 한번 공략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은 종목으로 말씀 좀 드릴게요. 네, 최근에 이 원달러 상승세로 인해서 종목들이 좀 부담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또 이 고환율 수혜주들로 전략을 한번 짜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 내용이 좋았다 하시는 분들 매주 수요일 우리 강사님의 강의도 꾸준히 잘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는 다음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이어서는 오늘의 1타 주식을 만나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의 종목을 만나보기에 앞서서 지난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2주 전에 방송에 나오셔서 이제 하락장 대비하세요 이렇게 하시면서 종목을 하나 딱 투척하고 가셨는데 그 종목이 하락장 대비하기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상승률이 7% 넘게 8% 가까이 좀 상승세를 보여줬는데요. 알테오젠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바이오주인데 좀 시장 대비해서는 좀 좋은 수익을 좀 내지 않았나. 그리고 일단 눌림목 자리로 공략을 좀 했습니다. 지금 상승폭 대비 좀 조정폭이 좀 나왔기 때문에 추천을 좀 드렸었고요. 지금 차트적으로 봤었을 때 제가 이제 방송 나와서 추천드렸던 구간들이 이런 눌림목 구간이었어요. 근데 일단 4월 달은 대표적으로 이제 바이오주들이 그렇게 썩 좋은 흐름은 아니라고 좀 보여지고요. 이제 최근에 이제 금리 인하 시점이 좀 뒤로 밀리면서 제약 바이오주들이 굉장히 좀 약세를 좀 보입니다. 그 와중에 알테오젠을 추천드린 이유는 이제 5월 달에 MSCI 편입에 대한 기대감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한번 기술적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드렸고 이런 제약 바이오 쪽을 좀 공략을 하실 때는 좀 거래량이 좀 많이 터진 종목들, 시총 상위 종목들 위주로 공략을 하시는 게 조금 더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지금 아직 보유하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저는 좀 짧게 좀 수익을 좀 챙겨드렸고 지금 요 16만 원 자리가 좀 이탈해서 좀 밀리게 되면은 차트상으로는 좀 추가적인 하락이 좀 더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공략이 좀 어려워 보이고요. 만약에 좀 이 종목을 조금 더 메리트 있는 가격대로 매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최소한 14만 원에서 13만 5천 원 정도까지는 내려왔을 때 한번 공략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알테오젠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자, 이어서는 오늘의 종목도 만나봐야겠죠? 어떤 종목일지 우선 화면을 통해서 종목명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1타 주식은 VT입니다. 일본과 중국에서 이 관광객들이 몰려온다라고 하는데 자세한 분석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1타 주식이 공개가 됐습니다. 앞서 강의와도 좀 연결이 될 것 같고요. 이제 중국인들이 노동절 휴가를 좀 앞두고 관광객들이 많이 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네. 이 종목을 선택해 주신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일단 화장품 관련주 쪽에서는 제가 긍정적으로 좀 보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최근에 이제 올리브영이라든지 지금 CJ에서도 홈쇼핑에서 새롭게 나온 VT 지금 신제품도 완판이 계속 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 명동에 큰 화장품 샵이 있잖아요. 여기에도 지금 일본인들이 이제 황금 위크에 대한 황금 연휴에 따라서 좀 와서 많이들 살 수 있습니다. 화장품 관련주들이 지금 그래서 긍정적인 오늘 좀 상승이 좀 나왔고 중국인 같은 경우는 지금 5월 달에 노동절로 인해서 휴일이 좀 있어요. 좀 길게 쉬는데 여기에 따라서 제주도로 좀 많이 넘어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롯데관광개발이라든지 카지노 관련주들도 좀 상승이 좀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쪽은 저는 이런 화장품 쪽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원체 좀 많이 팔리기도 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매출도 지금 다이소에서 판매되고 있는 것도 계속 나올 때마다 완판이 좀 된다라고 합니다. 피부 개선 앰플이라고 하는데 저도 써보진 못했어요. 쓰면 좀 따끔따끔하다라고 하는데 그걸 감안하더라도 지금
사용하시는 분들이 워낙 효과가 좋기 때문에 없어서 못 살 정도로 지금 잘 팔리고 있으니까 일단은 뭐 지금 시장에서는 한번 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장기적으로 좀 박스권을 좀 많이 만들어 줬어요. 그래서 아까도 설명이 드렸지만 오늘 좀 4% 정도 상승이 나와서 일단 정고점 자리 한번 2만 원 자리만 올라와 준다면은 정고점 한번 뚫고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4월달 들어서 거래 대금도 많이 들어왔고 시장 대비해서도 그렇게 많이 조정받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좀 받쳐주는 종목들이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원달러 강세, 달러 강세에 대한 수혜를 볼 수도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VT 한번 공략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1타 주식 만나봤고요. 추후의 주가 흐름이라든지 전략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앞으로도 저희 방송 꾸준히 시청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저희가 정리해 봤으니까요. 화면 통해서 내용 만나보시죠. 배트맨 일부 핵심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하방에 압력을 가하는 악재들이 좀 쌓이게 되면서 코스피 지수가 2600포인트도 내어주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달러 강세를 보이고 있는 지금 우리 시장에서 돌파구가 되어줄 수혜주들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1타 주식은 VT였죠. 추후의 주가 흐름과 전략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저희 방송과 함께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배트맨 1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알차게 채워주신 우리 금종욱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참고로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이 점도 각별히 유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계속해서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에서 인사드리겠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